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내용은 조정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밝기, 명암 대비, 채도, 색할 때 조정 레이어로 했었어요. 근데 그 조정 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기 레이어 패널 밑에서 이렇게 레벨, 그리고 뭐 커브, 곡선, 그리고 활기, 채도라고 했죠. 향상된 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상 균형,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정 레이어를 아직도 쓰지 않으시고 그냥 어디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이미지라는 메뉴에 보면 조정이라는 메뉴 안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레벨, 곡선, 활기, 색상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레벨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 그리고 조정의 곡선, 그리고 활기, 그리고 색상 균형. 자, 이렇게 봐서는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딱 한 번에 딱 마음에 들면 좋겠지만 이걸 프린트 해봤더니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밝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지 조정의 레벨을 이용해서 밝기를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또 프린트를 해봤더니 조금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번엔 다시 또 조정에 들어가서 레벨.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소위 데이터가, 이미지가 열화된다고 그러거든요. 쉽게 해서 데이터가 깨지는 겁니다. 이미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깨지는 게 눈에 이렇게 심하게 보이느냐? 네,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조정 폭이 아주 크다든지.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짧게 했지만 뭐 컨트롤 L 해서 뭐 이걸 이렇게 어둡게 했다가 다시 만약에 심하게 이렇게 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점점점 손상이 되는 겁니다. 레벨에 보시면 여기 지금 갑자기 그래프가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것처럼 보여요. 이미지가 깨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시면 뭔가 수정을 할 때 여기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두웠다가 다시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그럼 얘도 깨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얘는 마지막에 조정한 값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되고 다시 또 이렇게 데이터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최종적으로 딱 맞춰 놓은 거. 그리고 이게 지금 4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지만 이 4개의 레이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데이터상으로 정보값들이 합쳐져 가지고 한 번에 적용이 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손상이 최소화되는 거죠. 근데 기존의 방법, 이미지 이 조정에 있는 방법은 데이터를 직접 건드리는 거고, 한 번 조정하면 그 조정값이 딱 고정됐다가 또 조정하면 또 조정됐다가 또 조정하면 또 조정됐다. 이렇게 계속 조정이 더해지는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데이터가 점점 나빠집니다. 저는 조정 레이어를 쓰자고 한 2000년 초부터 굉장히 많은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조정 레이어는 쓰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서 컨트롤 J, 그래서 이미지 조정을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레벨 조절한 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레이어로 컨트롤 J 복사해서 곡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건 곡선 조절, 이렇게 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조정 레이어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해 보시면 문서의 크기, 자 여기 보면 앞에 크기가 있고 뒤에 크기가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크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램, 실제로 컴퓨터가 일을 할 때 느끼는 용량이에요. 이미지 사이즈는 8메가일지 몰라도 이 나중에 PSD로 저장했을 때 이 레이어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그만큼 용량이 커진 겁니다. 보세요. 이 이미지는 88 똑같죠, 앞뒤가. 자, 이게 오히려
용량은 안 올라갑니다. 왜? 그냥 직접 작업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레이어를 통으로 복사해서 쓰시는 방법은 레이어를 복사할수록 계속 여기 뒤에 용량이 커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제 이미지 사이즈는 8메가지만 포토샵이 느낄 땐 56메가짜리 파일로 느낀다는 거예요. 작업이 점점점 느려지겠죠. 지금 이게 8메가짜리 파일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800메가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데이터가 엄청나게 5기가가 넘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복사해서 하는 방법, 난 좀 안전장치를 하고 있어. 네, 안전장치 아닙니다. 왜? 만약에 레벨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레벨만 빼낸다고 해서 이 레벨만 수정이 되나요? 안 되죠. 결국은 다 다시 해야 돼요. 중간에 게 잘못되면 중간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곡선이 아니라 밝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또 레이어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밝기만 다시 또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용량만 계속 커지고 결국은 이미지가 계속 깨지는 방향으로 작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로 작업을 하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쓰면 PSD로 저장을 해야 돼서 불편하다. 네,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컴퓨터가 좋아졌고 뭐 하드디스크의 용량도 커졌기 때문에 PSD로 저장하는 그렇게 불편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PSD로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바로 인터넷에 올릴 거는 한 번 더 저장해서 JPG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저장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S 해서 여기다가 저는 보통 작업 중일 땐 W1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거를 바로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바로 JPG로 바꿔서 저장 이렇게 해두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가보면 파일이 두 개가 있겠죠. 하나는 PSD 파일, 하나는 JPG 작업한 거. 이건 원본 파일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거 JPG 파일, JPG 파일을 인터넷 프린터 업체에 보내서 프린트를 했더니 조금 밝은 것 같아요. 그럼 수정을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레벨을 딱 눌러서 여기서 조금 밝은 것 같네 하고 이렇게 조금 줄이고 그리고 다시 저장해 놓고 이거 그리고 한 번 더 저장하면 되죠. JPG 파일로 저장. 이름이 똑같으니까 덮어 씌울 거냐 물어볼 거예요. 네, 덮어 씌울 거다. 예. 오케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데이터에 열화도 없고 수정도 용이하고 아주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작업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이것과 같은 씬, 같은 장면을 찍어 놓은 게 또 있어요. 그럼 이걸 또 작업하느냐? 또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이걸 끄면 이 두 개의 상태가 거의 비슷하죠. 얘네들을 이쪽에도 넘기면 되겠죠. 레이어이기 때문에 복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 그리고 이걸 클릭해서 이쪽으로 옮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적용이 됐죠. 근데 이미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쪽으로 옮겼더니 조금 밝아진 것 같네? 그러면 레벨만 따로 조금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당연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색상 샘플러 도구, 이 색상 샘플러 도구로 정확하게 이마 부분이나 이런 데를 딱 클릭해서 이것과 네, 그리고 RGB 수치로 보면 레드가 215까지 갔고요. 얘는 레드가 198이에요. 그럼 조금 더 밝아도 되겠네요. 여기서 조금 더 밝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진이 10장이다. 그럼 10장 다 이렇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선택해서 이걸 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꼭 우리 로우 파일 컨버팅 할 때 싱크 하듯이 동기화 시키는 게 있었죠. 그런 동기화처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도 다른 데다가 복사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예 이미지가 처음부터 다른 거면 의미가 없겠죠. 비슷한 씬 같은 장면일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풍경 사진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풍경 사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저희 세 장을 전체를 다 보이게 하고 싶을 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창에 보시면 정돈, 여기에 나란히 놓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줄여 볼게요. 클릭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된다고 했죠. 자, 이 중에서 하나만 일단 기준으로 작업을 해요. 레벨. 자, 레벨을 양쪽 끝점이 비어 있으면 이렇게 맞춰주고, 저는 좀 약간 묵직하게 가고 싶어요. 그리고 곡선 컨트라스트를 좀 올릴 거예요. 자, 그리고 활기 채도도 전체적으로 조금 올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배운 색조 채도에서 이렇게 특정한 컬러만 딱 찍어서 그거의 채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색조도 조절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색감, 색상 균형에서 좀 더 녹청, 파랑, 더 푸르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얘네들 눈을 다 꺼보면 이게 같은 사진, 같은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레이어들을 전부 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래서 레이어를 다 선택하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걸 여기도 하나 주고, 그다음에 이걸 여기도 하나 복사하고. 근데 얘는 하늘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이쪽 색깔이 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만 따로 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만 따로, 예를 들어서 녹청 계열. 이렇게 작업을 한다면 작업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비슷한 장면을 여러 장 찍었을 때 그걸 한꺼번에 느낌을 보고 싶어요. 그럼 하나를 작업한 다음에 그거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복사 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 방법을 써보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로우 파일의 싱크로, 동기와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이미지의 조정, 아직도 여기 메뉴 이미지의 조정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레이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여기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패널 중에 보면 저는 현재 꺼놨는데 여기 창에 보시면 조정이라고 하는 창이 있습니다. 패널이 있죠. 이 조정 패널에 보면 여기 아이콘, 조그만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누르셔도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그래서 여기서 쓰시는 분들, 뭐 이걸 이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 창을 이용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옛날부터 쓰다 보니까 이 조정 창이 없을 때, 조정 패널이 없을 때부터 쓰다 보니까 그냥 레이어에 여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씁니다. 이거는 뭐 어디서 쓰셔도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편하신 쪽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추가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